자, 문해력 하는데 이게 그럼 아이들 학습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을 건데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까지 이 과목에서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사랑합니다. 처마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달리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초등맘TV 채널에서는 자기 프로필을 자기가 소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달리쌤 너무나도 유명하고 다들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또 신입생 엄마들이 계시니까 자기소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도 제가 셀프로 자기소개하는 것을 즐기는데 셀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재찬이라고 하고요. 현재 14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은 달리쌤이란 닉네임입니다. 제가 달리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달리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쌤이기도 하고. 정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진짜 닉네임이신데 네. 그런 뜻에서 넣은 줄은 몰랐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뜻에서. 예,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에스파냐의 화가를 좋아해서 거기서 또 달리.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네. 달리한다라고 해서 달리라고 해서 달리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닉네임에서 나오는 정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육과 다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게 책으로도 사실은 네, 많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직 선생님들이 책을 써도 사실 돈은 안 되는데 책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일반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유 책 내면 다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책 내서 부자 되는 분은 몇 없으시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저자님의 생각을 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문해력이 어떻게 되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부 오늘 우리 달리쌤 제가 처음 뵙게 됐지만 그래서 조금 더 어머님들을 대신해서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문해력이라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서도 문해력, 여기서도 문해력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문해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휘잖아요. 이게 어휘가 왜 중요한 건지 좀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현장에서 한 14년 정도 있다 보니까 매일 같은 학생들과 비슷한 교과를 가르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국어든 사회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효과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지칭이 무슨 말이에요? 지표가 무슨 말이에요? 외침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모르는데 지금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발견하게 된 영국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어휘의 한계는 문해의 한계고 문해의 한계는 학습의 한계다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휘는요, 학습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어휘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저기 두 번째 그러면 문해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어휘력하고 문해력하고 뭐가 다른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문해력과 어휘력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먼저 어휘력을 말씀드리자면요, 한자어로 보자면 말씀어에 무리 휘 그리고 힘력을 사용해서 낱말의 무리를 어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의 무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휘력이라고 하자면
문해력은요, 그럴 문에 풀 해자를 써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문해력이라고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마땅한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요, 그 의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OECD에서 발표했던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이해하거나 평가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심지어 컴퓨트, 계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단순히 낱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문해력은 언어와 관련된 다방면의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의미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어떤 한 어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포함해가지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그러니까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문해력.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자, 문해력 하는데 이게 그럼 아이들 학습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을 건데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까지 이 과목에서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문해력이라는 게 국어라는 교과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에서도 필요하고 과학, 사회에서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제가 어휘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어휘력을 키우는 게 문해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어휘력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휘를 사실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마다 나오는 언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국어과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단서 또는 추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는 추구. 그래서 교과서에서 인물이 추구한 삶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건 선생님, 추구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저도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지 막연합니다. 사실 추구 어렴풋하게 알지만 언어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계속 거닐고 있다라는 거죠. 수학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원주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주율이라는 어휘를 설명하려면 원주를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원주율을 설명할 때는 원주를 아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선행되어 있는 이 어휘가 내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게 응결이라든지 증발이라든지 성인들에게는 쉬워 보여도 실제 그 어휘를 처음으로 배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학습을 하는데 역량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 떼고 가야 되느냐 안 떼고 가야 되느냐인데 사실 떼고 가고 안 떼고 가고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입학을 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글을 잘 이해하고 한마디로 이제 문해력이란 부분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입학을 해야지만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 우리 문해력이 각 과목마다 얼만큼 중요한지는 2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채널 가지 마시고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